자, 449번. 자, 이 문제에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증가라는 말도 나왔고 감소라는 말도 나왔잖아. 그럼 이 말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자, 증가니까 뭐의 보호? F 프라임 미분한 값의 보호가 0 이상이다 라고만 쓰면 되죠. 자, 다음 감소니까 F 프라임 X의 보호가 0 이하더라. 이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범위를 갖는다는 거야. 0 이상이 됐을 때. 또 0 이하가 되면 이런 범위를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고등상에서 2차 고등식 보면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벌어지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범위가 모아지잖아. 그러지? 그래서 얘를 가만히 보면요. 이런 형태인 거야. 자, 마이너스 2하고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 범위가 하나 있는 거고요. 얘가.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범위예요? 이렇게 된 범위잖아. 그치?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더라? F'X가 0이 되게 하는 해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맞지? 2차 부등식 하면 여러분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뭐해? 이렇게 모아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잖아. 범위가. 그지?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거에 해다.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이런 경계값들을 우리가 의미를 좀 깊게 바라보면은 쉽게 풀이가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풀이 이쪽으로 갈까? 자, F'X 계산해 봅시다. 얼마인가요? 6x 제곱이 되고 그 다음 2ax가 되고 플러스 b가 되지. 자, 요게 0이 되게 하는 해가 누구다? 마이너스 2하고 1이 됐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0입니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고등상에서 또 뭐를 배워요? 근과 기술 관계를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분의 곱은 a분의 c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겠지.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2하고 1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a 값이 얼마다? 3이고요. 마이너스 2하고 1을 곱하니까 얼마다? a분의 c더라. 마이너스 2는 6분의 b가 되니까 역시 b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2. 자, 따라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a 빼기 b를 물어봤지. 자, a 값이 3이고 b 값은 마이너스 12. 고로 답은 15가 되고. 그치?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감소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뭐라고 바꿔버려? 모든 실수라고 바꿔버리죠. 모든 실수 x에서 뭐 했다? 감소했다. 감소에다 밑줄 치고 뭐라고 쓴다? F'X가 0 이하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내가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공식으로 다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감소면 무조건 미분한 값이 0이야. 증가면 미분한 값이 0 이상.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풀려요. 그럼 일단 식을 봤으니까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해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8x가 될 거고 플러스 a가 되더라. 이 값이 어떻게 된다? 0 이하가 된다.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이렇게 되겠죠. x축을 놨을 때 이 그래프는 무슨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 되는 거잖아요. 위로 볼록이 되니까 0 이하가 되려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접해도 되고 이렇게 안 만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접했다라는 소리는 해가 하나인 거고 만나지 않았다는 건 해가 없다라는 말이니 결국에 얘는 풀이를 뭘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판별식이 0 이하이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해가 없으면 0보다 작고 해가 하나면 0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여기 b' 값이 얼마예요? 절반인 4가 보이잖아. 따라서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 되죠. b' 제곱 마이너스 ac더라. 이게 0 이하가 되겠죠.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16. 고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8 이하가 되더라.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죠?
최대는 마이너스 8이 됐겠지 여기. 쉽지. 맞네. 자,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하여 역함수 존재. 자, 여기다 박스를 딱 하세요. 자, 역함수 존재. 자, 역함수 존재란 말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지. 자, 우리 고등하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자, 역함수라는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했었죠. 그럼 첫 번째, 역함수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이용한다? 1대1 대응이란 말을 이용하는 거죠. 그쵸? 너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1대1 대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되죠. x1하고 x2가 다르면, 그죠? x 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 값도 서로 뭐한다?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1대1 대응의 형태가 되려면 그래프상으로는 항상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던가 아니면 꾸준히 이렇게 감소를 해야지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역함수 존재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미분값이 0 이하면 감소였고 0 이상이면 증가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누굴 통해서? 역함수 존재라는 말을 통해서. 얘를 숨겨놓은 거예요 지금. 증가냐 감소냐라는 말을. 됐나요? 요거 때문에 한 거야. 요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증가함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뭘 한다? 얘를 미분을 한다. 그럼 6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럼 잘 봐봐. 증가 또는 감소가 돼야 되는데 얘가 무슨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실수 전체에 대해서 얘가 0 이상인 건지 아니면 0 이하인 건지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 0 이상이 되면 증가함수고 0 이하가 되면 감소함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봐봐. 상식적으로. 자, x축을 기준으로 얘는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0 이하일 수 있나요? 0 이하일 수가 없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맞니? 0 이상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접하거나 뭐한다. 안 만나거나. 이런 그래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0 이하인 그래프는 안 나와. 그지? 모든 값이 다 0 이하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값이 다 0 이상인 그래프는 얘밖에 안 나옵니다. 고로 풀이는 얘랑 똑같겠죠. 한 변씩은 뭘로 간다? 0 이하로 가겠죠. 왜? 해가 하나니까 0이다. 해가 없잖아요. 만나는 점이. 그러니까 해가 없으니까 0보다 작다. 고로 마찬가지로 풀이를 보니까 얘는 짝수공식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왜? 여기 x 앞에 개수가 짝수값이잖아. 절반이 1을 이용하자. 고로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하다. 고로 6k는 1 이상이 되니까 k 값은 누구 이상이 돼요? 6분의 1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죠. 정수니까. 자, 이 문제 별표 해놓으세요. 자, 이 문제를 풀 줄 알면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은 거죠. 그쵸? 오히려 더 쉽지. 아마 학원 시험에 꼭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일 거야. 유사한 문제로서. 455번을 보기 전에요. 선생님이 구분을 하나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따로 적어놔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의 풀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2차 부등식 문제인데 2차 부등식 문제 중에 요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구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에 대해서. 됐니?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 구간. 그래. 네, 이렇게 나보자. 구간이라고. 이런 식의 구간이 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은 반드시 풀이법이 뭘로 가느냐?
판별식으로 들어가요. 왜 판별식으로 들어가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판별식 풀이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림은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으니까 판별식이 뭐 0보다 클 수도 있고 0 이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겠지. 그거는 정해진 거는 없어, 그치? 그거는 문제에 따라 풀어주면 돼요. 자, 근데 구간이 주어지면요, 실수 전체에 대한 거는 판별식이지만 실수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뭐를 이용하냐? 함수값의 범위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이 함수값이라는 건 바로 뭐냐? 바로 FA, FBR, 여기 경계값에서 얻어지는 함수값의 범위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2차 부등식의 큰 구분이야. 풀이법의 구분.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는데 실수 전체다 그러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판별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수 전체가 아니라 구간이란 말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하고 이 구간, 양 경계값의 범위로 문제를 푸는 거야. 함수값의 범위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아니 어떤 거는 판별식으로 풀고 아니 어떤 거는 또 함수값으로 풀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 놓으셔야 돼. 고등상입니다 이건. 고등상에서의 풀이법이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앞쪽에 있는 단어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구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구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 일단 첫 번째 뭐 해준다? 아이고, 증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미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미분을 먼저 한다. f 프라임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가 됐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만 증가해요? 2하고 3 사이에서만 증가해요.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3이 있어요. 자, 근데 웃긴 거는 얘가 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이 얼마죠? 이거 축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공식이잖아. 그걸 적용하면 얼마가 돼요? 아니 축의 방정식 여러분 다 할 거 아니야. 축의 방정식 모르나? 축의 방정식 x는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값 얼마예요? 1이죠. 축이 1이에요, 1. 자, 요놈의 축이 1인 거예요, 이렇게 1. 여러분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을 모르면 아주 그냥 작살이 나는 거지, 그치? 아니 2차 함수는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하고 축이야. 그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지. 자, 근데 얘는 무슨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제? 이렇게 그리는데 2하고 3 사이, 자, 요 사이에서만 뭐 하면 돼요? 증가하면 된다라는 말이니까 증가는 뭡니까? f'x가 0 이상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0 이상. 그럼 이 f'이라는 2차 함수 포물선이 2하고 3 사이에서만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어떻게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완전 땡큐지. 맞니?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도 요 사이에서 무조건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얘가 좀 이렇게 좀 그래프가 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3을 지나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니? 자, 3을 지나도 되는 이유, 3에서 0이 나와도 되는 이유, 어차피 2하고 3 사이에서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2하고 3 사이에서 0 이상이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을 지나도 돼. 3,1만 지나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내렸어요.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냐라는 거야. 이건 안 되겠죠. 왜? 여기 음수가 나와버리잖아. 맞니? 그럼 안 되죠. 또 얘를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지나면 되겠냐 이거야. 되겠니?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다 음수가 나오잖아. 맞니? 그래서 무슨 말이다? 아, 위로 볼록인 함수인데 2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2라는 값에서 얻어지는 함수값은 3이라는 함수값에서의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야.
얘가 0 이상이면 얘는 자동적으로 0 이상이 되죠. 그쵸? 그러지? 왜?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풀이 F'2는 할 필요가 없고 3에서의 값만 0 이상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풀이법들은 여러분 전부 다 고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수투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지금 고등상이 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시라고, 알겠지? 수투가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자, 3 집어넣습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9 더하기 6 더하기 A. 얘가 0 이상이죠. 따라서 A는 얼마? 3 이상이 되더라. 자, 그래서 최소값 얼마가 되는 거죠? 최소값은 3. 자, 중요합니다. 딱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학생들이 이걸 왜 오래 하느냐? 판별식은 그냥 쉬워요. 판별식이 오히려 더 쉬워, 학생들은 느낌상. 근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야, 여기서 0 이상이 돼야 안 돼? 여기선 0보다 작아야 돼? 뭐 이런 걸 찾아봐야 되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 자,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 자,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감소했다 동그라미 치고 뭐 해야 돼요? F'X가 0 이하다. 요 말인 거잖아요. 그쵸? 0 이하다. 그럼 실제로 얘를 또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F'X가 얼마? 3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7이다. 자, 그럼 얘는 무슨 볼록이 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에서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x축 높고요. 자, 여기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됐겠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까는 축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축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축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축은 x는 얼마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3분의 a가 될 거야. 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마이너스라고 2 사이에서는 감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맞니?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1하고 2를 지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선 0이 나와도 상관없죠, 그쵸? 어차피 0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맞나요? 여기서는 0이 나와도 되고 나머지는 0보다 작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렸어요. 내리더라도 상관없죠. 왜? 요 범위하고 요 범위 사이에선 전부 다 음수가 나오니까. 맞니? 하지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얘를 요렇게 조금 위로 올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양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지? 맞니? 아, 그러면 이해가 된 거죠. 무슨 말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0 이하다. 2를 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0 이하면 되겠구나. 그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0이 나와도 되고 음수가 나와도 되고 2를 대입한 값이 0이 나와도 되고 음수가 나와도 되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쵸? 자, 따라서 두 번째 F'-1이 0 이하구나. 그 다음에 F'2도 얼마다? 0 이하구나. 자, 마이너스를 저기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죠? 3-2a 마이너스 7은 0 이하다. 이항하니까 2a고 여기 마이너스 4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된다. 다음에 여기는 2를 대입하면 되죠. 4, 32 더하기 4a 마이너스 7은 0 이하더라. 그럼 4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 이하. a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5 이하가 된다.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이상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5 이하가 되겠죠? 고로 이 값이 얼마다? 알파. 이 값은 얼마다? 베타. 그래서 걔 둘이를 더해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460번 좀 쉬운 문제지 않니? 왜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극대점하고 극소점의 중점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극대극소는 어디서 생기죠? F'의 부호 변화가 있을 때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0인 값에서 생기더라 라는 거야. 보통 0에서. 자, 그럼 첫 번째
얘를 미분하자. f'x는 얼마죠?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더라. 자, 그럼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했겠죠? 얼마가 되죠? x값은 0하고 2가 됐겠죠? 자,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증가함표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x가 f 프라임 f. 자, 여기에 0이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습니다. 자, 미분한 값은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뭐가 돼요? 0이 나왔겠죠. 자, 0보다 작은 거 대입하니까 음수죠. 음수니까 당연히 여기 양수가 됐을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하면 다음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뀐다 그랬죠, 그쵸?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자, 따라서 여기서는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하고 여기서는 증가하니까 모양만 봐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로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가 뭐가 돼요? 극소가 되는 거죠. 세상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0을 대입한다.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0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6. 자, 2를 대입합니다. 얼마? 8 더하기 6 하면 14야. 거기서 2 대입한 거 12 빼니까 얼마? 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극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좌표가 0,6이 되죠. 그쵸? 0일 때 6 나온다. 극소값은 2일 때 2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중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얘네들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얼마다? 중점은 1,4가 되거든요. 쉽네요. 그쵸? 이렇게. 자, 요 문제 살짝 별표 한번 해보고요. 자,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 그래프 그려봤었죠. 그쵸? 그제? 그래프 그려봤으니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예측을.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라는 값이 있죠. 최고창 3차 항의 개수가 음수예요. 음수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지렁이를 그리긴 그리는데, 그치? 지렁이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지막에 슉 내려오는 이런 형태. 맞니? 그렇지? 그러면 X축에 접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맞니? 아니면 또 슉 이렇게 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치? 자, 무슨 말이에요? 극소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극대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몇 가지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극대 또는 극소값이 얼마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맞니? 뭔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0이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f'x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ax가 될 거고요. 자, 다시 얘를 뭘로? 마이너스 3x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x값은 뭐가 되죠? 0하고 2a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무슨 문제? 요 2a라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자, 그러면 얘도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자, 2a가 0보다 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a가 0보다 컸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 0이 있고 2a가 있었을 거예요. f'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f가 있었겠죠. 그럼 당연히 0을 대입하면 2a를 대입하면 0이 될 거예요. 자, 이제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죠, 여기.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됐겠지. 그러지?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얻게 되죠? 여기서 극소를 얻게 되고 여기서 극대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0을 어디다가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2a를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렇죠? 2a를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a 세제곱. 여기도 2a 대입하면 얼마죠? 12a 세제곱이죠. 그러면 12a 세제곱에서 8a 세제곱을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면 4a 세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자, 거꾸로 이번에는 뭐 해본다? 2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극대하고 극소만 바뀔 뿐이에요. 자, f 프라임 f 여기가 2a고 0이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0이 나올 거야. 그럼 2a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서는 극소가 나오고 극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뭘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냐면 2a가 0보다 크던 2a가 0보다 작던 결국에 어디서 극대극소가 나온다? 0하고 2a에서 극소와 극대 또는 2a하고 0에서 극소하고 극대. 극대극소의 위치는 바뀔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디서 생긴다? 0하고 2a에서 극소와 극대는 생긴다라는 소리예요. 그지? 정확하게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풀이는 뭐다? 극소가 너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아니면 4a 세제곱 마이너스 a 너가 0인 경우도 있을 거야. 이런 말이죠. 그렇죠? 고로 a는 0이 될 거고요. 얘는 a로 묶어주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그러면 a 가로 요거 합차하니까 인수분해 되죠. 따라서 a는 얼마다? 0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되고 2분의 1도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문제에서 a는 뭐라 그랬죠? 0이 아니라 그랬네요. 자, 문제 자체에서 a는 0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답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그죠? 얘네가 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a의 곱을 물어봤으니 얼마나?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되셨니? 자, 여기서는 억지로 극대극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야, 너 거기서 극대 생겨, 너 거기서 극소 생겨.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뀔 수는 있다. 자, 465번 보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좀 여러 번 보고 해보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극대값이 15고 극소값을 물어봤는데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결국엔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함수값이라 그랬죠. 얘네는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함수값인데 어떤 함수값이냐?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을 때 함수값이고 얘는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였을 때 생기는 함수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f'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봤더니 그래프가 이미 나와 있어요. 자, 마이너스 2에서 0이 됐죠? 1에서 0이 됐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극대 아니면 극소가 되는 x값이 되는 거지. 근데 부호 변화를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죠? 음수잖아. 다시 여기가 0보다 큰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더니 여기서 뭐가 생긴다? 극대가 생긴다. 여기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갔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구나. understand?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실제로 f'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6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더라.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해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하고 1이다라는 사실은 알았고요. 그렇죠?
그럼 얘를 통해서 근과 괴세 관계를 통해서 A, B를 얻어내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하고 1을 더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A 값이 얼마? 3이구나. 자, 다시 마이너스 2하고 1을 곱하니까 A분의 뭐가 돼요? C가 되겠죠. 근과 괴세 관계 잘 적용하셔야 돼. 그럼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끝.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식은 2x 세제곱 a 대신에 3을 대입하니까 3x 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12를 대입하고 자 이제 c 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자, 요 c 값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적용한다? 극대 값을 적용하는 거죠. 극대는 어디서 생기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2에서 생기는 거였지. 그치? 맞니?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5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극대값이니까.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플러스 24 더하기 C더라. 그러면 15는 자,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 24니까 20 더하기 C더라. 자, 따라서 C 값은 얼마?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뒷자리 줄지 말고 얼마 이제 극소값 1이죠. 극소값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1 대입하니까 2 더하기 3 마이너스 12 C죠, 그쵸?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C 값이 마이너스 5잖아요,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12가 바로 극소값이 된다. 자, 근데 극대극소 문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미분에서 부호 변화되는 부분 찾고요. 그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뭐다? F'이 0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그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해라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야. 자, 466번 태민이가 질문한 거지. 아니냐?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좀 되게 쉽죠, 여러분. 자, 여기 뭡니까? 여기가 지금 F'이에요. F'. F가 아니에요. F'이니까 더 쉬운 거야. 그냥 여기다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죠.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지. 그치? 플러스죠. 마이너스죠. 다시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죠. 그쵸? 자, F'이기 때문에 더 쉬운 겁니다. F면 더 쉬울 거고, 그치? F면 봉우리만 찍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소죠.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극대가 되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뭐예요? 극소죠. 플러스에서 0을 거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부호 변화가 없죠.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마. 그지? 자,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대가 되죠. 그러니까 극대값은 2개. 극소값도 2개. 뺐으니까 얼마다? 0이더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쵸? 개념이 중요한 거야. 극대극소 문제는 틀리면 좀 마음 아픕니다. 왜냐면 내용이 쉬워. 그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겠냐, 그지? 그러면 이제 싹싹싹싹 이해가 될 텐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F'이에요. F'. 자, F'이니까 여기를 극소라고 하면 이건 도라이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냥 뭐만 본다? 부호 변화만 보는 겁니다. 어디서? 0이 되는 부분을 체킹한 다음에. 맞니? 체킹한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니? 자, 체킹만 해준 다음에 갑시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요 구간에선 증가하냐라 그랬죠, 그쵸? 뭔 놈의 증가겠니, 그치? 뭐 하는 거죠, 이거? 감소하는 거죠? 너 아웃. 됐니? 자, 그 다음에 니은 x는 막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3에서 뭐 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죠, 그쵸? 극소 맞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맞네. 자, 마이너스 4에서 3까지. 자,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 3까지. 그치? 여기까지 극대값을 갖는 x값은 2개다. 자, 극대값 어디서 갖죠? 여기는 가지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여기서부터 포함이 안 돼. 맞니?
마이너스 4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써야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죠. 이거 포함시키면 안 돼. 그래서 쭉 갑니다. 자, 어디서? 여기서 극대값 같죠? 없죠,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부분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다? 한 개다. 쉽죠? 보죠? 470번. 쉬운 거니까 잘 보세요. 자, F죠, 지금 이거. F냐, F'이냐? F'이네요, 그쵸? 자, F'이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극대극소 갖는 거야. 요게 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해보죠. 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맞니? 네. 이 0이 되는 부분이 뭐예요? F'X가 0이 되는 부분이지. 맞니? 자, 여기서는 극소, 극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부호변 없죠?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소가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자, 그러면 3이라는 값을 그대로 선생님이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가 3이죠. 그쵸? 그러지? 여기 3. 자, 요 3에서 뭐를 간다? 소를 가지고. 근데 그 극소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일단 놔두세요. 놔두시고 이제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가보죠. 자, 0까지 계속 뭐하죠? X값이 이렇게 점점 커져갑니다.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져가요. 커져가는데 Y값은 뭐예요? F' 음수니까 점점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뭐하죠? 잠깐 멈춥니다. 그렇죠? 멈췄는데 다음에 또 뭐예요? 또 감소하죠? 계속 감소합니다. 언제까지? 3까지. 그러다가 뭐하죠? 이제 여기서? 증가를 합니다. 느낌 왔죠? 자, 그럼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하다가 0에서 뭐합니까? 잠깐? 멈추죠. 멈추는데 다시 또 뭐예요? 감소하라고 그랬죠. 뭔지 모르는데 감소하래요. 에라 모르겠다. 자, 그러다 뭐예요? 3에서 극소를 찍고, 맞니? 찍고 증가. 됐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 좀 올려서 쓸 수는 없나요? 아,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내려왔어요. 멈췄어요. 내려왔어요.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어쨌든 형태가 이런 모양일 거다라는 거야. 됐니? 됐어요? 3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이 생긴 그래프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극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자, 3차 함수에 관련돼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나왔는데, 자, 얘는 총 3가지 형태로 나타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3차 함수 하면 여러분 최고차항 계수가 현재 1이죠. 그쵸? 자, 1이니까 기본적으로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지렁이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맞니? 자, 지렁이 모양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야지 어디서 극값을 가져요? 여기서 극값을 가지고 여기서 극값을 갖죠. 그쵸? 자,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극배라 그러고요. 얘를 뭐라 그래요? 극소라 그러죠. 그쵸? 맞니? 자, 그런데 지렁이 모양이 그려졌을 때 또 다른 걸 하나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 극배만 갖는 경우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극소만 갖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그래프는 없을까요? 라고 해서 또 그려봅니다. 대신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쵸?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자,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려보는데 지렁이를 꺾으려고 하는데 내려와 버리면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고 잠깐 뭐합니까? 멈췄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있었겠죠. 그쵸? 맞니? 선생님, 극대를 가져보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왜? 극대를 가져버리면 내려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대를 가지려면 극소도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내려가려니까 못 내려갑니다. 내려와 버리면 극소를 갖게 되니까. 그럼 똑같은 그래프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또 다른 그래프가 없나요? 또 다른 그래프 요거겠죠. 올라가는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 세 가지 그래프 알려줬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자 3차 함수의 경우 극값을 적어주세요. 극값을 갖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죠?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3번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겠지, 그치? 왜? 3차 함수는 지렁이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극대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극소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극값을 갖는 경우라고 하고요. 자, 극대를 갖지 못하면, 이렇게 극대를 갖지 못하면 극소도 못 갖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극값을 갖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하나 더. 극대를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F'이 0이 됐다라는 소리죠, 그쵸? 맞니? 그러면 극대를 가지면 극소도 같고요, 극소를 가지면 극대도 같기 때문에 F', 자, 극값을 갖는 경우는 F'X가 0이 되는 X값이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가 되는 거죠. F'X가 0이 되는 값이 2개다. 이 0이 되는 X값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해라 그러죠. 해가 2개가 되니까 결국에 얘는 풀이법이 뭐가 되죠?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돼요. 이해되셨니? 자, 그런데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극대극소는 아니지만 0이 되는 값이 하나 있죠, 그쵸? 그죠?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이렇게 돼서 없잖아. 맞니? 따라서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F'X가 0이 되는 X값이 몇 개다? 1개 또는 빵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해가 몇 개다? 해가 1개 또는 빵개가 되는 거니까 풀이법은 판별식이 0보다 뭐예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겠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뭐만 외우면 된다? 얘만 외우면 돼요. 극값을 갖는 경우라고 한다면 극대극소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F'이 0이 되는 해는 2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뭐가? 극값을 갖는 경우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니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요놈의 반대인 뭐가 되죠? 0 이하가 되는 거겠죠. 그런가요? 외우기 쉽지? 첫 번째를 외우면 두 번째는 공짜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그래프의 개형이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를 금방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외운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통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시면 그러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F'이 0이 되는 값이 2개가 생기네. 그러니까 해가 2개겠구나. 뭐의 해? F'의 해가 2개겠구나.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겠네. 그럼 반대로 극값이 없는 경우는 뭐다? 판별식이 0 이하겠구나. 요놈의 반대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3차 함수에서. 아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도함수 활용 3에 들어간 내용인데 2에서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풀어봅시다. 극값을 갖는다에다가 밑줄을 쳐보시고요. 극값을 갖는다에다 밑줄 치고 뭐다? F'X는 0에 해가 몇 개다?
두 개다라는 거죠, 그쵸? 어떤 그래프? 이 그래프겠죠?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판별식은 뭘로 간다? 0보다 크다. 이게 풀이법입니다. 되셨어요? 얘가 개념이야. 이 개념을 바탕으로 얘를 그냥 풀어낸 거죠. 공식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별식이 아니라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미분해주니까 얼마? 3x제곱 더하기 2a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 자, 요게 해가 두 개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죠. 자, 짝수 공식 들어갑시다. 자, 요거 b' 값이 얼마다? a더라. 그러면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ac죠. 얘가 뭐다? 0보다 크다. 인수분해 되죠? a 더하기 3, a 빼기 3은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는 뭐보다 커요? 3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개념만 알면 푸는 건 쉬워요. 알겠죠?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꼭 적어두시고 반복해서 보세요. 알겠죠? 자, 지금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앞에서 배운 극대극소를 통한 활용 내용입니다. 알겠죠? 유형인 거지 이건 개념은 아니야. 알겠지? 유형. 근데 이 유형이 엄청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유형 8, 9, 10, 11을 다 별표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극대극소를 얼마나 잘 이해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3차 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극값이 없는 경우죠. 그쵸? 자, 극값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다? f'x는 0이 되는 x값이 몇 개다? x값이 몇 개? 한 개 또는 한 개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풀이법을 뭘로 간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면 되겠죠. 그치? 아까 극값이 있는 경우가 뭐였어요? 판별식이 0보다 컸었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의 반대가 뭐예요? 0 이하잖아요. 그쵸? 맞지? 그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외우지 말고 선생님은 지금 일일이 써준 것 뿐이고요. 극값이 존재하려면 지렁이가 그려져야 돼요. 그쵸? 지렁이가 그려지려면 극대극소가 무조건 생깁니다. 3차 함수는. 극대가 생기면 극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극소가 그려지면 극소도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맞지? 자, 그리하여 첫 번째 미분 2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8이 되겠죠? 자, 요 놈의 판별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을 써보려니까 자, b'이 얼마다? a더라.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죠. 얘가 0 이하더라. 자, 인수분해 a 더하기 4, a 빼기 4는 0 이하다. 고로 a는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더라. 자, 쉽지? 쉬운 내용입니다. 자, 이제 476번 별표하시고요. 자, 이 문제가 왜 별표냐? 자, 앞에 있는 유형 8번과 9번은 모든 x값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모든 x값에 대해서 따지니까 결국엔 판별식으로 풀이가 되는데 얘는 뭐가 문제냐? 요게 문제예요. 0하고 3 사이에서만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경우다. 그치?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치? 구간이 나오면 일단 어려워집니다. 자, 구간이 나왔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는 뭘로 푼다? 이 구간의 값에서 얻어지는 함수값의 범위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극소는 어디서 생기죠? F'의 부호 변화가 있는데 생기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얘를 첫 번째 그냥 미분해 버리는 거예요. 3차 함수 그래프를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미분해 버립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가 돼버리더라. 자, 그럼 여기서 축은 얼마가 되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니까 1이 돼버리죠. 축이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이. 자, 어디하고 어디 사이? 0하고 3 사이죠. 0하고 3 사이인데 축이 어디 있죠? 1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1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축을 기반으로 해서 무슨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그려주는데 0 빼고 그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0하고 3 사이긴 한데 얘는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대극소가 생기면 안 되고 요 사이에서 생겨야 돼요. 그쵸? 사이에서 극대극소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부호변화가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부호변화가 생긴다. 그래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이 여기 있죠? 부호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다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참 이상적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되니까 요 점하고 요 점에서 극대극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 그래프를 조금 낮춰서요 0을 지나게끔 하고 3을 지나게끔 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이거 포함해 안 해? 포함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0하고 3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 우리가. 맞니? 이 안에서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푸 맞니?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자 얘를 계속 올리기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1에서 접하면 됩니까? 안 되죠. 또 위로 이렇게 올려서 안 만나면 됩니까?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1에서의 함수 값은 뭐가 되죠? 0보다 자 1에서의 함수 값은 뭐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0을 대입했을 때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3을 대입했을 때도 뭐 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여기만 보면 안 돼요? 그래프가 다양하게 그려지는데 만약에 1에서 꼭지점이 양수가 되거나 0이 돼버리면 접해버리거나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호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렇죠?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이런 두 번째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맞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무조건 하고 0을 대입하면 0보다 커야 되고 3을 대입하면 0보다 큰 건 맞는데 2를 대입한 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F'0는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F'1은 0보다 작아야 된다. F'3은 0보다 커야 된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0을 대입해 볼까? 0 대입하니까 여기는 A죠. A는 0보다 크다. 자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더 2를 대입하니까 3 빼기 6 더하기 A는 0보다 작죠. 따라서 A는 3보다 작다. 자 3을 대입합니다. 3을 대입하니까 9, 3은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A가 0보다 크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자 따라서 요 조건과 이 조건이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은 뭐가 된다? A는 0보다 작은 건 맞다. A가 뭐합니까? 3보다 작은 건 맞죠? 근데 마이너스 9보다 큰 것도 있는데 0보다 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자, 좀 어려운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유형 8, 9, 10, 11을 잘해야지 도함수활용 3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도함수활용 3는 지금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해석만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풀이법만. 자, 이거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수가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겠죠? 자, 4차 함수니까 지렁이가 몇 개 그려져요? 이 봉우리가 3개 그려지겠지, 그치? 맞니? 자, 그러면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경우인데 일단은 선생님이 그래프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극대극소를 다 갖는 경우 맞죠?
어디서 갖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자,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경우. 이것도 필기하세요. 자,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경우는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죠. 얘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몇 개 생기죠? 이게 몇 개 생겨요? 그렇죠. 0이 되는 x값이 3개가 생깁니다. 맞나요? 그래야지 극대, 극소 2개 이렇게 갖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극대는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리고 극소가 2개 생기죠. 극대가 2개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맞니? 절대 안 생깁니다. 따라서 극대, 극소가 모두 갖는 경우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극대 1개랑 극소 2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건 정해져 있어요. 왜냐? 얘가 아래로 향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래로 향하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요? 아래로 향하게 되면 마지막에 아래로 향하게 되면 4제곱의 개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됐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아래를 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극대가 몇 개가 되죠? 2개. 극소가 몇 개? 1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니? 극대 극소의 개수가 좀 달라지지, 그치? 뭐 이런 것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돼요. 어찌됐던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3개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극값이 3개 나온다 이 말이지.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뭐가 있다? 극대 극소를 갖지 않는 경우입니다. 잘 보세요. 얘만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잘 봐. 3차 함수처럼 얘가 치고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자 이렇게 되는데 안 내려오기만 하면 되죠. 그쵸? 안 내려오기만 하면 뭐를 안 가져요? 극대는 안 갔죠. 그쵸? 대신 뭐 하면 되죠? 그대로 치고 올라가면 되겠지. 맞니? 그런가요? 자, 엉덩이를 2개 가져야 되는데 이쪽만 엉덩이 안 가지면 되죠. 그쵸? 여기만 엉덩이를 가져. 그리고 올라가서 멈췄다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 멈추고 뭐 할 수 있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치? 맞니?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이 여기 2번 생기겠죠. 그쵸? 여기는 한 번만 생기겠죠. 그쵸? 여기가 뭐니까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뭐는 갖는 거죠? 극, 소는 갖죠. 근데 뭐는 못 가죠? 극, 대는 못 갖죠. 그러죠? 선생님, 그럼 얘가 마지막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래프라면 얘도 그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뭐 하는 거죠? 봉우리 안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맞니? 요 그림. 이쪽 봉우리를 안 갖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서 여기서 치고 안 올라가고 그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맞나요? 그치?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얘 또 동일하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안 멈추고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극대를 얻지만 극소는 없죠. 그렇죠? 맞나요? 극대는 있지만 극소는 없잖아. 얘는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없는 거지. 그치? 네.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지. 네. 얘도 뭐죠? 극대는 있는데 극소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두 번째 내용이죠. 이제 두 번째요. 극대 또는 극소가 없는 경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3차 함수는 여러분 아까 봐봐. 3차 함수는 이렇게 되니까 극대가 생기면 극소가 무조건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혹은 이렇게 되니까 극소가 있으면 극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3차 함수는 봉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극대 극소가 다 없는 거야. 맞니? 그런가요? 그런데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극대와 극소가 동시에 세 개가 존재하는 경우는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극대가 하나, 극소가 두 개지. 마지막에 내려오는 경우는 극대가 두 개고 극소가 하나인 거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려봐야 되죠. 그렇죠? 이거를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려봐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니까 극소는 있는데 봐봐. 극소는 있는데 극대는 없죠. 극소는 있는데 극대는 없지. 그치? 근데 반대로 마지막에 내려가는 경우는 극대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극소가 없죠. 극대는 있는데 극소는 없죠. 그치?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거야. 맞니? 극대 극소가 동시에 없는 경우는 4차 함수에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하지만 3차 함수는 둘 다 없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4차 함수는 극대나 극소 하나는 등장을 해. 무조건 하고. 두 개 다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맞니? 그럼 봅시다. 극대를 볼까요? 아니 극소를. 자, 극소만 갖는 경우를 볼게. 극소만 갖는 경우를 보니까 극대는 없죠. 단, 잘 보세요. f'x가 0이 되는 x값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실근이 몇 개? 두 개. 무슨 말이죠? 0이 되는 거 두 개죠. 그쵸? 맞니? 근데 여긴 0이 되는 게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이건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이 안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실근이 없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무슨 근이라고 그러죠? 허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맞니? 자, 그래서 실근 한 개와 허근 한 개를 갖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됐나요? 자, 마지막에 또 어떤 것도 있죠? 뭐 이런 거지. 실근 한 개와 허근 몇 개야? 허근을 두 개라고 놓으면 되겠지? 이거 몇 차 함수니까? 4차를 미분했으니까 몇 차? 3차. 이건 3차잖아요. 그렇죠? 얘가 3차입니다. 3차니까 해를 몇 개 가져야 돼요? 3개를 가져야 되겠죠? 해를 3개를 가져야 되니까 요 경우는 뭐야? 실근 2개하고 허근 몇 개? 허근 1개인 경우도 있고 실근 하나와 허근 2개인 경우도 있고요. 맞니? 그 다음에 뭐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림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얘는 좀 특이한 건데요. 얘는 적어보면 좋아요. y는 a가로 x-알파의 4제곱. 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그쵸?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여기서 뭐만 갖는다? 해를 하나만 갖죠. 그쵸? 해를 하나만 가졌으니까 3중근으로 하나만 갖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됐습니까? 여기를 실근 2개랑 허근 하나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실근 하나와 중근 1개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여기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이렇게. 어쨌든 해가 2개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보세요. F'이 0이 되는 여긴 2개가 나오죠. 그쵸? 얘는 하나만 나오죠. 그쵸? 0이 안 됐잖아. 얘는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쵸?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3중근이 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차 함수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가 나와? 3차. 근데 그 3차를 푸는 거 여러분 쉬웠어? 어려웠어? 공상에서 어려웠죠? 인수분해야 되잖아. 그지 같죠? 자, 곱풀이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죠. 그쵸? 자, 밑줄 치시고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라는 말에다가 적어봅시다. F'이 0이 되는
0이 되면 x가 몇 개가 생기는 거죠?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3개인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x는 실근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 자, 12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 더하기 6ax 더라. 자, 다시 풀어볼까요? 자, 6x로 묶어봅니다. 묶어보니까 얼마?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가 되죠. 자, 여러분 3차 방정식 해석하는 거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x값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실근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x값 3개는 서로 다 다른 거야 되죠, 그쵸? 네. 서로 다 다른 거야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죠? 0이 아닌 x가 0이 아닌 두 실근이 나와야죠. 허근이면 아예 0이 안 되잖아, 그치? 네. 맞니? 자,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가봅니다. 판별식 가니까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뭐합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두 실근이니까 해가 두 개 존재하니까 0보다 커야지. 자, 따라서 8a는 뭐보다 작다? 9보다 작다. a는 누구보다 작다? 8분의 9보다 작다. 그런데 뭐가 안 돼야 된다고요? 0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풀이가 됐겠지. 실제로 여기다 0을 넣어봐야 되겠죠. 그지? x에다 0을 넣어봐야지. 0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a는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나요?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은 뭡니까? 자, 8분의 9보다 작은데 누구는 안 된다? 0은 안 된다.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뭐야? 정수 A의 최대값 물어봤죠. 그렇죠? 자, A가 0하고 8분의 9 사이고요. A가 뭐 하는 거죠? 0보다 작은 게 최종 답일 것이고, 자, 정수 A의 최대 얼마? 2 됐죠? 8분의 9보다 작으니까 얼마? 1 됐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이것도 적어 놓으시고 엄청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잘 그려놓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 책에는 없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A가 0보 작아야 돼요. 네? A가 0보 작아야 돼요. 아니 8분의 9보다 작으니까. 8분의 9보다 작은데 0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8분의 9보다 작아요 이렇게. 근데 0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돼야지. 중학교 2학년에 사는 거지, 그치? 화장실 갔다 왔대요. 자, 481번 보죠. 자,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너무 이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 식을 보세요. 몇 차 함수죠? 4차. 최고차함계수 부호 양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근데 이런 극대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안 가졌다라는 거니까 이걸 갖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멈췄다가 올라가든가 맞니?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가든가 두 가지가 되겠죠. 그쵸? 맞나요? 네. 이게 아니라 이 그림이었다라는 거야. 그치? 맞니? 그럼 여러분 이거는 경우가 여러 가지잖아. 그치? 맞니?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실수 전체에서 뭐를 빼버린다? 극대값 갖는 경우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문제 풀 때. 훨씬 편해요. 답지에선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러 번 해본 결과 이게 가장 쉬운 풀이더라라는 거예요. 뭐를 이용한다?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가장 심플한 풀이입니다. 뭐 이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실근 갖고, 허근 갖고, 실근 갖고, 중근 갖고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요거 구해서 빼버리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요 경우죠, 그쵸? 요 경우니까 해를 몇 개 가져요? 서로 다른 해를 3개 가져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얘를 뭐 한다? 미분을 하자. 자, 얼마?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가로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a.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조립제법이죠. 조립제법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 a가 붙어 있는 거를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되죠? 2죠. 그죠? 2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 마이너스 2a 빼기 4 마이너스 4a 조립제법. 자, 2로 해주니까 2, 4, 2, 4, 2a, 4a, 0 됐지? 자, 그럼 이제 얘로 조립제법을 한 거니까 식은 x-2가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 뒤에는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a죠. 그쵸? 그럼 다시 여기가 전부 다 2로 동통이수를 가지니까 2로 빼버리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a 됐니?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x값 얼마 나와요? 2가 나왔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렇지 방금 말한 거 뭐가 나와야 돼요? 2를 가지면 안 되죠? 2가 아닌 뭐를 가져요?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2가 아닌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풀이법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첫 번째 뭐다? x값이 2가 아니구나.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맞나요? 2가 아니어야 되니까 무조건 하고 두 실근은 아니에요. 맞니?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는 맞는데 2가 아니어야 되니까 2를 대입해서 나오는 a값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4 더하기 2 더하기 2a는 0이 아니다. 2a는 6이 아니니까 a 값은 뭐가 아니에요? 3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 가보도록 하죠.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8a는 1보다 작으니까 a는 8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가봅시다. 8분의 1보다 작은데 여기는 3은 아니에요.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안 받고 그냥 얘가 답이 됐겠죠. 맞니? 네. 어떤 답이 되는 거예요? 극대값을 갖는 경우가 되는 거지. 맞니? 네.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 답은 실수 전체에서 누구를 빼요? a 값이 뭐한 경우? 8분의 1보다 작은 경우를 뺐겠지. 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8분의 1보다 작은 이 영역을 전부 다 제거를 하니까 어디가 돼요? 여기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반대가 되는 거죠. 그쵸? 맞네? 따라서 A는 누구 이상이다? 8분의 1 이상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반대값 쓰면 되지. 맞니? 8분의 1보다 작다의 반대가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8분의 1 이상이 되는 겁니다. 어이? 잠깐만. 뭐 계산이 잘못됐나? 어이? 저희 2A가 아니라 A야. 어디냐? 2보 할 때. 그렇네. 아, 이런 샷 A입니다. 아이고 2로 묶어야 되니까. 아이고 그럼 이것만 다시 해보도록 하자. 자, 근데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 쉬운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2 대입하니까 얼마? 4 더하기 2 더하기 A는 0이 아니죠. 인수분해를 꼭 바보처럼 하면 돼. A는 마이너스 6이 아니고요. 자, 판별식 가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죠. 자, 4A는 1보다 작으니까 A는 뭐보다 작아요? 4분의 1보다 작다가 됐겠죠. 그럼 여기다 옮겨보자.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의 범위는 자 4분의 1보다 작은데, 그지? 작은데 뭐는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6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 쭉 갔겠죠. 맞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답을 해야 돼요? 요거를 제외한 걸 답을 해야 되죠. 그쵸? 네. 제외한 걸 답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메꿔버리고요. 맞나요? 그러죠? 그 다음 여기는 메꿔서 뭐 하는 거예요? 요렇게 가면 되겠죠. 됐니? 자, 그리하여 A 값은 답이 뭐죠? 마이너스 6이고 A는 누구 이상이다? 4분의 1 이상이다.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지금 이 영역이 뭐죠? 이 영역과 이 영역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극대값을 갖는 경우지. 됐니?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A의 최소. A의 최소는 얼마죠?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겠지. 됐니? 네. 끝. 자,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482번 가보겠습니다. 4차 함수가 있는데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최대 최소 문제는 그냥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극대 극소 경계값만 찾으면 된다 그랬죠. 그쵸? 맞니? 자, 뭘 찾는다? 극대 극소 F-2, F1 요 네 개 중에 최대 최소가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필요 없고 그냥 극대 극소만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풀이 F'X는 얼마?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4X죠. 자, 그럼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4X를 하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럼 X는 뭐가 되죠?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되겠죠. 네. 맞지? 자,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잖아 이 말이. 맞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이 값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극대극소는 다 나오는 거죠. 네. 극대가 어디서 극대가 나오고 어디서 극소가 나오는지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한 거 아니죠 지금? 맞니?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풀어버리는 겁니다. 우린 뭐만 알면 돼요? F-2, F-1, F0, F1 됐나요? 이게 되셨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아니 여기서 뭔지 모르지만 극대 또는 극소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얻어지는 함수값하고 경계값에서 얻어지는 함수값만 구하면 끝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최대 최소는 쉽습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보죠. 얼마죠? 마이너스 16 더하기 4, 8 빼기 3 보라 얼마다? 마이너스 11.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빼기 3 마이너스 2. 0 대입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3.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빼기 3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가장 큰 값이 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제일 큰 거고요.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11이죠.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빼니까 얼마? 9. 뭐지? 됐지? 자, 다음에 48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5번 어려운 거 아니야? 꾸준히 가봅니다.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이 문제는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구간이 없는 경우는 이 최소값이 곧 뭐라 그랬죠? 그 소값이라 그랬습니다. 됐어요? 왜? 구간이 없잖아요. 그럼 가장 낮은 데가 가장 밑봉울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극소값이 된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얘를 뭐 해주죠? 2분해주면 되겠죠?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8x 빼기 8이 되더라.
자, 그럼 4로 묶어주면 되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더라. 자, 그럼 조리제법 하면 되겠지. 자, 조리제법 하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자, 뭐로 조리제법 되죠? 1로 조리제법 되죠. 그쵸? 1 1 0 0 2 2 0 됐니? 자, 해주니까 4가 되고요. 여기가 1이죠. 그쵸? 1이니까 x 빼기 1이 되고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가 됐어요. 그러면 잘 봐봐. x제곱 더하기 2라는 건 무조건 양수죠. 그쵸? 이 0이 되는 값 있니? x제곱 자체가 0 이상이니까 2를 더하면 양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가 생기죠? x값 1이 나올 거고 요 1보다 작으면 뭐가 됩니까? 자, 증가표 만들어 볼까요? 근데 안 만들고 여러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1이 있죠? 이건 뭐 어차피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값이. 그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0 됩니다.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죠.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니까 1보다 큰 거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되죠. 그쵸?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극소가 나오죠. 그럼 요 1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맞니? 그럼 이제 F1 값은 얼마가 돼요?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4 마이너스 8 더하기 1.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랑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럼 다시 얘랑 사라지죠. 그쵸? 남는 거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0이니까 a 값이 얼마가? 4. 이렇게 그냥 구해지는 겁니다. 됐어요? 완전 그냥 인수분해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극대극소 단원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자, 선생님이 493번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는 건데 나머지가 이거보다는 훨씬 쉬워요. 자,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넓이를 구하시든지 부피를 구하시든지, 그치?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 문제 별표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시험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글이 뭐냐? 489번을 가장 많이 봐요. 그 다음에 493번.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표 문제랑 493번. 이 두 문제. 눈여겨보시면 되고. 자, 원기둥의 부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둥이니까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원기둥의 뭐를 몰라요? 밑변도 모르고 높이도 몰라요. 높이도 몰라요. 밑변이라는 건 이 반지름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밑면이 원이니까. 맞니? 밑면이 이렇게 원이니까 반지름을 모른다. 그 다음 뭐도 몰라요 여기? 높이도 모르죠. 그렇죠? 높이도 모릅니다. 반지름도 모르고요. 자, 그럼 선생님 반지름하고 높이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여기다가 보조선 한번 그읍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니까 수선을 그어주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하고 커다란 삼각형이 뭐하고 있다? 닮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때 길이비는 몇 대 몇이죠? 1대 2잖아요. 네. 밑변과 높이가 1대 2죠. 그럼 당연히 이 색칠된 삼각형도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됐을 거예요. 맞나요? 자, 따라서 요 길이를 그냥 우리는 r이라 놓지 말고 x라고 놓읍시다.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2x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가 되죠? 18-2x가 됐을 것이고 반지름은 x. 맞니? 네. 그렇지? 자, 따라서 이제 부피 구해 봅시다. 부피. 자, 부피는 밑넓이죠, 그렇죠? 밑넓이가 얼마죠? 파이 x 제곱이죠. 거기다 누구 곱한다? 높이 18-2x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파이는 앞으로 빼버리고요. 그냥 뒤에 것만 놓읍시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18x 제곱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구하고 싶다? 부피의 최대를 구하고 싶다.
3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극대극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극대값이 됐겠구나. 극대값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파이로 놔두고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36x가 되더라. 그럼 다시 얘를 뭘로 묶어요? 곱하기 마이너스 6x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x 빼기 6 됐니? 그러면 0이 되는 x값이 뭐하고 뭐만 나와요? 0하고 6이 나왔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0이 되면 돼 안 돼? x값이 0이면 되겠니? 안 되겠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6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극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x값이. 네. 맞니? 증가함표에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증가함표 만들어 볼까요? 근데 앞으로 활용 문제 나오면 증가함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 만들어봤자 시간만 아까우니까. v 프라임 v x가 0하고 6이죠, 그쵸? 당연히 뭐가 됩니까? 얘가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0 나오겠죠? 0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생겨요? 네, 극대. 여기서는 극소. 하지만 0이라는 거는 도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6이 답인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극소를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아까우니까. 자, 6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야지 답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대입해볼까? 6 대입해볼까? 파이 곱하기 여기다 6 대입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2 곱하기 6을 3번 곱하면 216이죠, 그쵸? 18 곱하기 66에 36이지, 그치? 어우 쉣. 마이너스 432 더하기 얘는 얼마니? 18 곱하기 36, 108, 그 다음에 54, 648 이렇게 되네요. 자, 따라서 얼마죠? 216 파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자, 511번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 이렇게 돼 있지. 자, 증가니까 당연히 우리 뭐라고 써야 돼요? f 프라임 x는 0 이상이다. 근데 풀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자, 절대값 있으면 학생들 어려워하죠, 그쵸? 근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0이 되는 x값이 얼마예요? 2a죠. 그럼 요 2a 값을 중심으로 뭐가 생겨요?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쵸?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2a를 기준으로 이렇게. 맞니? 2a보다 크면 플러스, 2a보다 작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절대값 나오면 쫄지 말고 이렇게 풀어라는 거야. 학생들이 꼭 절대값 나오면 똘똘똘 막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근데 그냥 0이 되는 것만 딱 쓰고요. 구간 쪼개주면 그냥 풀립니다. 근데 이 작업을 못해서 그래. 이거를 못해서. 뭘 쓰는데 두려움이 많아. 자, x가 뭐하더라? 2a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이고요. 얘가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오니까 마이너스 24x고 플러스 48a이고 플러스 11이죠. 그쵸?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그쵸? 자, 미분을 해줍니다. 자,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4죠. a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네요, 그렇죠? 맞니? 자,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게 뭐 하면 되죠? 0 이상이면 되죠, 그렇죠? 요 놈이 0 이상이니까 이제 3으로 나눠줍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2는 0 이상이다. 따라서 x가 어떻게 돼버려요? 마이너스 4 이상, x는 2 이상입니다. 4 이하 2 이상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전제하에서 이런 범위를 가졌을 때 fx가 0 이상이 되게 하는, 그지? x가 2a 이상이었을 때 f 프라임이 0 이상이 되게 하는 그런 x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요거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4 이하고요. 여기는 2 이상이고요. 맞니? 그러면 x값 2a, x값이 2a 이상이라는 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2a 이상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치? 그럼 무슨 말이죠? 2a가 2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맞니? 이 범위가 요 안에 만족이 돼야지 이런 경우에 얘를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A는 누구 이상이다? 1 이상이다 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가 뭐한 경우죠? 2A보다 작은 경우죠. 2A보다 작은 경우도 fx는 뭐가 돼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이번엔 플러스로 나왔겠죠? 플러스 24x 마이너스 48a 플러스 11이다. 자, 미분하니까 얼마가 돼요?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4가 될 거고요. 얘가 뭐 하면 되는 거죠? 0 이상이 되면 되겠죠. 동일하게. 자, 3으로 나눕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은 0 이상이다. 자, 문제가 생겼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무슨 말이죠? 얘는 잘 봐봐. 판별식을 써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7하니까 뭐가 나와요? 0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형태냐면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무슨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만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안 만나는 형태가 되니까 얘는 무슨 말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성립을 뭐 하죠? 하죠, 그쵸? 그죠? 왜냐하면 0보다 크잖아, 그치? 0보다 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니까 성립을 하지. 그런데 x가 2a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야? 실수 a의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그치? 됐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야. 숙제는 74페이지까지.